안녕하세요.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소아응급수술 1위 급성 충수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소아수술센터의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 한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외과 한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급성 충수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소아 복통 중 가장 흔한 원인이 충수염이라고 저번 시간에 하셨는데 소아에서 충수염이 정말 그렇게 흔한가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적에 주변에 맹장 수술한 친구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하지만 급성 충수염은 소아 급성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맞습니다. 외과 의사들에게 모든 복통은 우선 충수염을 의심하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 병원에서도 매년 약 300건 정도의 소아 충수염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에서도 소아의 충수염 수술이 전체 소아 응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면 정말 큰 수치인데 그러면 충수염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되나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그런데 충수염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충수염의 특이한 점은 질환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변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변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살 남아가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배가 전반적으로 아프고 또 토하고 싶다고 해서 체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보호자께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위치가 점점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통증의 세기도 배가 누르면 자지러질 정도로 아파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배 전체를 못 만질 정도로 굉장히 아파하고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서 결국 밤에 저희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증의 위치가 이동을 했다는 건데 좀 특이한데요. 네, 복부 불편감 그리고 복통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것이 충수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충수염 초기에는 충수가 두껍게 부푸는데요. 신기하게도 충수가 커지면 우리 몸에서 이를 감지하는 신경이 명치 부위나 상복부에 불편감, 복통, 구역감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종종 초기 증상이 경미해서 좀 더부룩한 정도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한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충수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염증이 가득해지면 충수벽이 염증 덩어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배 내부의 복벽을 건드리면서 이제 그 위치의 복벽이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충수의 해부학적 위치인 우측 하복부, 특히 맥버니 지점이라고 부르는 곳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측 아랫배가 아프다는 것은 이미 충수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른쪽 배가 아픈 시점이 충수염이 생긴 때가 아니고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겠네요. 네, 그래서 가끔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시게 됩니다. 아이가 배가 아픈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염증이 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충수염은 진료만으로 바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또 충수염도 피검사나 영상검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진단은 임상소견, 그리고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증상이 어떠했는지 우선 진료를 보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수염 진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영상검사인데요. 기쁨병원과 같이 외과 전문 병원에서는 주로 초음파로 충수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충수가 커져 있거나 또는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진단이 거의 확실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네요. 근데 또 요즘 영상검사로 CT를 사용하잖아요. 소아는 CT 검사는 필요 없을까요? 소아에서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음파에서 충수염이 진단이 되면 CT 검사는 별도로 필요를 하지 않는데요. 다만 초음파에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충수염 이외의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에는 CT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CT에 방사선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이런 전문 병원에서 구비해 놓은 성능 좋은 저설량 CT를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량을 적게 하면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수염이 진단되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 충수염이 진단되면 치료가 필요하겠죠. 충수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충수염의 기본 치료는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충수 절제를 시행하고요.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술이 원칙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항생제 등으로 약이 효과가 없어지면 충수염의 진단이 지연되게 되고 그리고 충수가 천공되고 터져서 배 안에 복막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장 안에 있는 변 등의 이런 오염물들이 배 안에 퍼지게 되면 균이 온몸을 도는 심각한 상태가 생길 수 있고 더 진행되면 목숨의 경각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유수 병원인 하버드 병원이나 클리브랜드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수술을 표준 치료를 언급하고 수술이 지연되었을 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충수염이 정말 좀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런데 또 선생님, 이렇게 어린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수술 받는 게 괜찮을까요? 네, 어린 소아는 성인과 다르게 좀 더 섬세하게 케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아는 성인과 다르게 사용하는 약들의 용량도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하고 또 소아에게 사용하는 수술기구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에게 적합한 마취가 가능한지 또 소아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외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충수염으로 이미 수술을 받고 안전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외과 전문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충수가 터지지 않는 단순 충수염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후 퇴원이 가능하게 되고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합니다. 다만 천공성 충수염의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수가 터져서 배 안에 고름집이 잡혀 있거나 복막염이 진행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과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더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번외 이야기겠지만 이미 심하게 고름집이 잡혀 있다면 바로 수술이 불가능하고 일단 배에까지 삽입하고 염증을 충분히 조절한 후에 2차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한 것은 복통이 있으면 빠르게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단을 받은 후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천공률은 2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후에는 천공이 될 확률이 빠르게 증가되어서 48시간이 경과하면 70%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도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한 진료와 신속한 치료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점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체한 증상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우하복부로 통증이 이동하거나 심한 복통 그리고 복통과 동반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충수염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하였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수염을 진단받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르게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아수술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병원에서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응급수술 1위 급성 충수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증 위치가 오른쪽 아랫배로 옮겨가고 열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지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기의 대표 질환인 장중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